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SNS 등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9일까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관광 거점 도시 5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목포가 뽑혀 관광 거점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수시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197개국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여수에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4년까지 말산업 육성을 위해 742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남도는 말 2,000마리를 사육하고 승마시설도 40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SNS 등을 통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에는 29일까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무안에서 중국을 오가는 세계 노선이 운영되는 무안국제공항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면서 공항도 비상 상황입니다. 무안공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열 감시와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항공 예약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공항은 물론 지자체도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겨울꽃 축제를 취소했고 지자체마다 24시간 감시 체계를 진행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도 국내 어선과 함께 중국 식품 수입업체와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강화하고 중국 어선의 선원에 대한 검역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설 연휴 중국에서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327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는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후베이성 우안시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국민 가운데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시도별로 전수감시 대상자 목록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입국한 전남 지역 11명을 대상으로 증상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 동안 계속됩니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연휴 기간 때부터 운영해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의 22개소를 비롯해서 의료기관 29개소를 포함한 51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선별진료소가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또는 보조적인 입장에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까지 30여 명이 의심 신고를 했지만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들이 공포에 빠졌었는데 또다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는 바이러스다 보니 치료제가 없고 아직까지 감염 원인도 명확하지 않아 공포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최초 발병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는 형태라는 것.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같은 종 간의 감염을 일으키는 통상적인 바이러스와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된 변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와 89% 이상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 치료 백신이 없을 뿐더러 감염 확산의 원인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실정.
현재 가장 유력한 확산 원인으로는 공기 감염이 아닌 사람의 침 등을 통한 비말 감염이 지목됩니다.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쨌든 변종인데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 호흡기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염의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지난 23일 우한 폐쇄 조치를 내렸지만 현재 31개 지역에서 6천 명에 달하는 감염증 환자가 나타났고 13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나 유럽, 미국 등에서도 확진자 100여 명이 발생했고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의학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중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2차 감염 사례도 처음 입증돼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7일 네 번째 확진자가 나타난 뒤 추가 발병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28명이 의학적인 검사 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공항과 관광지 등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전세기를 띄워 중국에 있는 자국민 기환 지원 조치를 취하는 등 2차 감염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9일까지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이전까지 밝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4종,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종 등 총 6종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됐습니다. 증상은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으로 독감과 유사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한시 등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 감기 걸리면 열나고 기침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목 아프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상이. 근데 중국 우한을 갔다 온 사람 더 집중관리 대상이고. 정확한 치사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9일 기준 감염자 6천여 명에 사망 130여 명인 것을 미루어 볼 때 2%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예비 재생산 지수는 1.4에서 2.5로 독감과 유사합니다. 감염자의 침 등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자의 침이 직접 점막에 닿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질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가 아직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이때 손바닥과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증세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코와 입을 막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가 없다면 이렇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최근 정부가 관광 거점 도시를 선정해 발표했죠. 전국에서 모두 5곳이 선정됐는데요.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목포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관광 거점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이럴듯할 관광 인프라가 없었던 목포에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지 고정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기자기한 다도해의 섬과 기암괴석을 간직한 유달산.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케이블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절경들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목포 원도심. 도심 자체가 지붕 없는 근대 역사 박물관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추고도 그동안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했던 목포. 최근 정부가 목포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강릉과 전주, 안동시를 포함한 전국 4곳을 지역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도시를 거점으로 삼아
수도권으로 몰렸던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근대 역사 문화, 그 다양한 자산과 콘텐츠, 또 마세도시 목포, 슬로시티 등 다른 지역들과 차별화된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목포시는 관광 거점 도시 선정으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는 근대 역사 자원과 연계해 도보 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도입됩니다. 근대 역사 자원을 활용한 공연과 축제도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남도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음식 개발로 세계적인 맛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시민들의 친수 공간인 평화광장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춤추는 바다 분수는 부유식 무대를 추가해 볼거리를 더하고 바다와 맞닿은 곳엔 공원이 들어섭니다. 여기에 사막도와 갓바위 문화예술타운도 관광자원이 들어서고 장좌도는 대규모 숙박이 가능한 레저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각 권역을 맛길 30리길로 연결해 남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로맨틱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1,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네트로 퓨처 로맨틱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 선정으로 오는 2024년까지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된 목포. 다만 지방비 재원 마련과 인접 시군과의 구체적인 연계 사업 부재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오는 2022년 열리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여수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지자체장과 협심해 여수 개최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전 세계 197개국 3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우리나라 여수에서 열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제한해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의체입니다. 전 세계 197개국이 가입돼 있는데 회의가 열리는 동안 3만여 명이 개최 도시를 방문합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 도시 이미지 제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봤을 때 전 세계가 유치 경쟁을 펼치는 회의체입니다. COP는 대륙별로 순회해서 개최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아시아 태평양권 국가 가운데 한 곳으로 개최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2022년 COP28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결정되면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남해안 남중권을 중심으로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그것도 남해안 남중권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경남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중심 도시 여수시가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뜻에 맞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동서포럼에 참석해 COP28 여수 유치를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며 여수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COP28 유치를 성공시키려면 먼저 국가 차원에서 계획이 확정돼야 합니다. 여수시는 COP28이 올해 상반기 안에 국가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와 연대해 유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최가 확정되더라도 걸림돌은 있습니다. 회의를 열려면 3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가 필요한데 여수 세계박람회장은 당사국 총회를 열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를 유치해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의장 부분은 기후변화 총회, 당사국 총회의 기준은 각 1,600석 규모 20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수 박람회장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역대 개최지에서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 11월 7일부터 2주 동안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도 여수 개최를 응원하고 나선 가운데 여수시가 엑스포에 이어 국제회의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4년까지 말산업 육성을 위해 742억 원을 투입합니다. 현재 도내 말 사육 두수는 지난해 말 기준 738마리로 승마 인구와 말 관련 업체 수가 적어 제주도와 경기도 등에 비해 취약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만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말 사육 두수를 2024년까지 2,000마리로 늘리고 31곳인 승마시설도 2024년까지 40곳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8곳인 유소년 승마단은 2024년까지 15곳으로 학생 승마 인구도 연간 10,000명씩 늘릴 방침입니다. 말 사육 농가 육성을 위해 말 사육 환경 개선과 번식용 승용마 구매비 융자 등에 86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승마시설 확대와 말 산업 특구 지정, 초중고 학생 승마 체험 활성화와 승마대회 개최, 승마교실 운영 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말 전용 조사료 단지 조성과 말산업 연구개발, 말산업 선진지 연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0억 원 규모의 말 힐링 복합공원 조성 사업을 국고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다 규모의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서 전라남도는 1,467동의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물량의 18.48% 수준으로 전국 최다 규모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 지역의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 환경 개선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협에서 주택 개량, 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사업 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빈집 자진 철거, 어린 자녀 보육 가정과 다문화 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 불량주택 개량, 귀농 귀촌자 순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농촌주택 개량 담당자에 문의하면 됩니다. 가장 추워야 할 1월이지만 추위는 실종되고 연일 날씨가 무척 포근합니다. 우리 지역 아침 영하 1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구름만 많은 가운데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당분간은 평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지만 평년보다 높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심한 추위는 없는 요즘인데요. 2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기온이 떨어져 다소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출 후 손과 발을 청결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